네, 이어서 만나볼 초대 손님은 앞서 손지민 아나운서가 경북 청도의 기적이라 불리는 사나이라고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분인가요? 기적이라는 단어에 많은 분들 궁금해하셨죠. 바로 우리나라 장애인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장애인 최초로 철인 3종 풀코스로 완주했고요. 올해 5월에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어서 세계적인 철인 선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가 만드는 기적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서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유니폼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왠지 반갑습니다. 달려 나오실 것 같아요. 네. 네, 아침마당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도에 살고 있고 대구 수성철인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파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서정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트라이애슬론 흔히 뭐 철인 3종 경기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 기회를 빌려서 좀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파라 트라이애슬론 뭐 좀 생소하시겠지만 장애인 철인 3종 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지 거리만 조금 짧을 뿐입니다. 네. 그 수영이 750m, 사이클이 20km, 달리기가 5km로 진행되는 경기입니다. 네. 철인 3종 경기가 수영이랑 마라톤, 사이클링을 막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야말로 진짜 진정한 철인이 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서정국 선수는 파라 트라이애슬론 말고도 진짜 그냥 일반 선수들이 하는 철인 3종 풀코스를 완주하셨다고. 근데 네, 맞습니다. 장애인 최초라고 들었거든요. 네,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 중에서는 제가 최초로 완주를 하였습니다. 풀코스는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풀코스는 이제 수영이 3.8km, 사이클이 180km, 마라톤이 42.195km를 17시간 안에 완주를 해야 기록으로 인정해 주는 경기입니다. 우리 서정국 선수는 기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15시간 12분 정도 걸렸습니다. 우와, 대단하시다 진짜. 깜깜한 밤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이 완주했다는 것이요. 진짜. 감사합니다. 풀코스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힘든다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의족 차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영, 사이클, 마라톤 세 종목을 해야 되는데 의족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네, 철인 3종은 수영을 들어갈 때는 의족을 탈의를 하고 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한테 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고 나와서 바로 이제 사이클 타죠. 의족을 착용하고 예. 사이클을 타고 들어와서 다시 달리기 스프린트 의족이라고 하거든요. 네. 선수용 의족을 착용하고 달리기를 완주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정국 선수는 지난해 전국체전 트라이애슬론 부문에서 우승을 했고요. 국내 랭킹 1위를 보유한 진정한 철인인데 다리는 뭐 다치신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제가 군 생활 도중에 네. 96년도쯤일 거예요. 아마 병장 생활을 하고 있을 네. 때 수해가 엄청나게 크게 났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네. 거기에 이제 복구 작업을 들어갔다가 제가 그때 운전병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오다가 6.25 때 묻혀져 있던 그 대전차 지뢰라고 있습니다. 그게 차를 폭파시켜서 왼쪽 다리와 왼쪽 눈 그리고 여기 얼굴 앞면 파편창 이렇게 사고가 난 겁니다. 어머 뭐 지금 덤덤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이제 저희가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큰 사고였잖아요. 네. 그럼 그 사고 직후에 몸 컨디션은 어떠셨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한 보름 만에 의식을 되찾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큰 수술을 한 8번 정도 진행을 했고요. 부모님께 사실 뭐 늦게 들었지만은 의사 선생님이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대인지뢰도 아니고 대전차 지뢰 그러니까요. 사고였으면 엄청나지. 이렇게 회복한 자체가 기적이었다고들 했겠습니다, 그죠? 네, 뭐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다고 하실 만큼 거의 피를 일단 너무 많이 흘렸고요. 그래서 비무장지대에는 이제 헬기가 도로지를 못합니다. 네. 차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열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창 건강한 20대 청년이 군복무 중에 그런 갑작스러운 사고잖아요. 그럼 몸도 몸이지만은 이 마음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제가 눈을 떴을 때 제 다리가 한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요. 네.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고요. 정신을 들어보니까 그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때는 빨리 좀 정신을 차렸던 게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 다 저랑 비슷한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까 별로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 느낌을 정신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나
그리고 제가 병장이었기 때문에 네. 예, 계급이 그거라고 그래서 별로 못 느꼈는데 막상 이렇게 사회에 나와 보니까 예. 이제 전혀 다른 그렇죠. 예, 그렇죠. 저랑 네. 전혀 다른 사람들만 사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굉장히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모든 중도 장애인이 이제 장애를 받아들이고 이제 재활에 나서기까지 이제 힘든 시기를 거치는데 네. 우리 서 선수는 어떠셨어요? 몇 년이나 걸리셨어요? 그게? 정신적으로는 조금 빨리 깨운 것 같은데요. 사실 신체적으로나 이런 게 사회에 적응하는 게 한 8년 정도 오.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에도 환상통이라는 게 예. 네. 이게 절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 환상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고통도 많이 받고 통증도 많이 느끼고 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잡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셨을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사고가 난 뒤에 계속 이제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몸무게가 100kg까지 아이고. 중량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제 마음을 다잡아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에 운동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또 지금의 아내인 와이프를 또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와이프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또 컸고요. 어디서 만나셨는데? 저희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네. 제가 잠시 그 놀러 갔는데 네. 거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저런 사람이 이래가지고 네. 그때 마음을 다잡고 그 운동과 와이프가 동시에 이렇게 이야. 귀인을 만나셨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아리따운 여성분을 만나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면은 이제 뭐 살도 빼야 되겠고 네.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어떤 운동을 시작하셨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그 보건병원에 저를 의족 담당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네. 수영을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오. 왜냐면 수영은 다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간다는 그 수영장으로 가서 네. 수영을 먼저 시작하게 됐죠. 근데 수영을 그냥 시작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대회를 막 나가셔서 상도 받으시고. 네, 제가 수영을 시작한 지 한 1년 만에 기회가 돼서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거기서 첫 대회였는데 저병 50m에서 1위를 획득했죠. 금메달. 네,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아니, 원래 그럼 그 입대하기 전에도 좀 운동하셨어요? 네, 다른 운동은 많이 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뭐 학교 대표로 유도 대표도 오. 나가고 각종 네. 그 구기 종목은 굉장히 좀 잘한다는 운동신경이 소리를, 있으셨군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수영은 하신 적 없는 네, 거잖아요. 수영은 전혀 못했습니다. 아, 근데 헤엄은 수영... 좀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수영 선수로 데뷔를 해서 금메달에 목에 전국체전에서. 걸었으면 네. 수영 선수로 좀 활약을 길게 하셨겠는데요. 네, 제가 대구광역시 대표로 한 4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북 대표로 6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 뭐 저병 평영 가리지 않고 다 하십니까? 네, 저 홍계영하고 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대회입니까, 지금? 네, 저희 전국체전입니다. 와. 네, 저기 저병에서 금메달 땄을 때. 금메달을 목에 걸고 네, 계신 네, 분이 네. 우리 서 선수군요. 불과 1년 만에 네, 수행을 맞습니다. 1년. 근데 메달 한두 개 딴 게 아니신가 본데요. 사진이 계속 나오는데요. 네, 메달을 제가 그 대회 10년 동안 네. 금메달을 한 5개 정도 따고요. 야. 은메달을 한 12개, 오. 동메달을 한 8개 정도 획득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빛나야 될 시기의 시작점에서 큰 사고를 겪었지만 수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어떤 기적의 역사를 쓰신 거잖아요.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수영을 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셨겠어요. 네, 운동을 하고 또 와이프를 만나고 이러면서 네. 제가 원래는 좀 활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치면서 많이 소심해졌어요. 자신감도 없고 그 얼굴도 많이 다쳐가 수술을 한 4번 정도 한 얼굴이거든요. 자신감도 없고 해서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나가고 낮에는 집에서 자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영을 하면서 저랑 비슷한 분들도 많이 만나고 대화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의 성격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임도 나가고 뭐 새로운 모임도 참가하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수영 하나만 해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그니까요. 드는데 철인 3종은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그걸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뭐 저도 예전에 철인 3종에 대해서 관심은 조금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우연하게 제가 수영 선수로 활동하고 있을 때 경북 장애인 선수 우수 선수로 선발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그 이준하 선수라고 의족을 착용하고 철인 3종을 한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 친구한테 이제 대구 수성철인 클럽이라는 네. 클럽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예. 그 소개를 받고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이 철인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수성 철인 클럽이 네, 저기도 오늘 저희 야. 응원하러 와주셨어요. 사람들이 좀 반갑습니다. 클럽 활동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현 회장으로 활동합니다. 아, 회장. 아까 회장님이라고 네, 하셨을 때. 네, 네. 우리 팀원들끼리 끈끈한가 본데요. 네, 저희 분위기 총무가 좋네요. 워낙 그 이벤트를 많이 하는 총무라서 네. 아니 근데 수영은 뭐 부력을 이용하니까 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도 네. 달리기나 사이클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이클과 달리기 이제 뛰어대잖아요. 네. 하체 이제 부담이 갈 텐데 좀 어떻게 하죠? 네, 사실 뭐 수영은 오래 해왔으니까 예. 조금 편한 게 사실이고요. 네. 사이클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 보건병원에서 이 사이클을 탈 수 있을 의족을 조금 제작을 제작해 해주셨어요. 주세요. 네. 오. 그래서 그때부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사이클은 적응을 했고요. 예, 예. 이제 단지 이제 달리기가 문제였습니다. 달리기는 제가 지금 왼쪽은 의족이지만 오른쪽도 파편을 맞아서 지금 인대가 없는 상태예요, 발목이. 발목 오른쪽은 또 발목이 인대가 안 없어서 좋으시구나. 무리하면 항상 거기가 부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상태라서 달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네. 보건병원에서도 그렇고 그 에이블 복지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당대 불패라는 경주마가 선수들을 위해서 달리기 할 수 있는 의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 제가 선수들이 착용하는 스프린트 의족을 지원받아서 사이클하고 같이 지원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의족이 갖춰진다고 해서 갑자기 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좀 준비를 오래 하셨죠. 네, 처음에는 이렇게 뛸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요. 일단 걷기부터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예 이 몸 상태가 네. 뭐 대회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걷기조차 힘겨운 상황이었는데 그걸 뛰게까지 네. 몸을 만드신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사실 조그만 거리도 조그만 오토바이를 타고 움직일 정도로 많이 어머나. 불편했거든요. 네. 그리고 몸이 100kg가 나가니까 더 무리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부터 일단 빼보자. 그래서 하루에 100m씩을 일주일 걷고 그리고 그 200m를 또 일주일 걷고 조금씩. 3주 걷고 조금씩 하다가 제가 6개월 만에 6kg를 걷게 되더라고요. 네, 우와. 그때부터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네 디산도 올라가고 오.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진짜 대단한 네. 분입니다. 철인 3종 풀코스 사실 42.19km 달리기만 하기도 힘든데 철인 3종 풀코스는 수영과 사이클을 마친 다음에 또 42.19km 달리는 네, 거잖아요. 첫 대회는 언제였습니까? 첫 대회. 첫 대회는 제가 이제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산에 가기, 그다음에 뛰기를 할 때 그때 한 1년 정도 걸렸다가 그 다음에 6월에 열린 경주에서 열린 그 장애인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가 첫 대회였고요. 사실 그때는 제가 보행 의족으로 출전을 해서 그 사이클까지는 굉장히 무난하게 탔습니다. 예. 근데 달리기에서 그날 또 비가 엄청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딱 짚을 때 이게 탄력이 없으니까 그냥 충격이. 충격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세워서 의족을 갈아 신고 또 갈아 신고 그래서 겨우겨우 완주를 했는데 제가 그때 4위를 기록했던 게 반전 그렇게 해서 4위라고. 그 자꾸 빼고 했는데 결과는 4위. 예. 그 주위에서 엄청 놀랐겠어요. 네, 이제 일단은 같은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 놀란 게 이제 보행 의족으로 이제 완주를 했다는 거에 굉장히 놀라셨죠. 좀 달리기 의족과는 아주 다른 예, 예. 모양이군요. 완전 다르죠. 예. 그러고 이제 그 4위에 입상한 후에 뭐 보행 의족이 아닌 달리기 의족도 또 네, 공급을 그걸 받게 지원을 되셨고. 받아서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그 경주 대회 때 너무 아쉬운 마음이 많아서 나는 제대로 뛰고 싶은데 네. 이게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너무 아쉬웠는데 그 의족 스프린트 의족 선수 의족을 받고부터는
달리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성적도 계속 올라가고요. 제가 보통 국내에서 하는 데서는 거의 1위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필리핀 수빅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에서도 우와. 3위 했고요. 저희 나라 경주에서 한 아시아 선수권에서는 1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무대가? 첫 대회에서 자꾸 그 선수의 의적이 아닌 걸로 보행 의적을 하다 보니 빠지기도 하고 힘들게 어쨌든 첫 대회를 마치셨잖아요. 그러면 그만할 만도 한데 그 대회를 통해서 선수의 의적을 또 지원을 받으셔서 네. 하신 거예요?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그냥 한 번만 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 번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네. 시작을 했고요. 그 한 번을 하고 나니까 아쉬움이 너무 큰 거예요. 네.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스프린트 의족, 그 선수 의족이 지원되는 네. 사업에 제가 가게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그 이후에 그러면서, 성적이 좋았다는 이유는 이게 선수의 의족이 그만큼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예, 엄청난 역할을 해줬죠. 지원해준 네. 단체가 진짜 뿌듯했겠습니다. 그죠? 뭐 필리핀 네. 가서 입상하고. 다른 데서 다 상 받아보시고. 네, 맞습니다. 와. 그때 그러면 파라 트라이애슬론만 참가하시는 거 아니고 일반인들 대회도 나가시죠? 네, 일반 대회도 나갑니다. 일반인들이 나가는 올림픽 코스에도 항상 출전을 하고요. 어. 작년에도 양산에서 열린 올림픽 출전해서 2시간 25분이라는 기록으로 완주를 했습니다. 보통 지금 진짜 2시간 25분 좋은데요? 말씀하셨는데요. 올림픽 코스 세계 최장의 선수들이 네. 1시간 한 45분 정도 나옵니다. 네, 맞아요. 네. 아니 그러면 그 제일 처음에 수영하고 사이클 그다음 달리기지 않습니까? 네. 그 중간에 의족을 교체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간 좀 감안을 안 해줍니까? 네, 가만 안 일반 해줄 것 대회에서는 같아. 가만 안 해주고요. 장애인 대회에서도 가만 안 해줍니다. 그게 다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 대회에서는 네. 그것만 줄여도 훨씬 더 맞습니다. 기록이 올라갈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양산 대회에서도 전체 35등 했거든요. 네. 500명 중에 네. 일반 대회인데 35등을 했는데 와. 만약에 그 시간만 줄여서도 30등 안에도 들었지 않았을까. 야. 예, 그게 제일 큰 시간을 단축시키지 못하는 곳이죠. 네. 이야. 버튼 누르면 바뀌고 이런 거 없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예. 그게 잘 맞아야 돼요. 이 의족하고 자기 환부하고 잘 맞아야 그런 버튼으로 한번 탁 누르면 턱 빠지면 다시 끼우는 그런 의족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기적적인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셨을지 상상이 가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우리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나이의 철인 3종 경기 준비 모습을 담아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은 이제 실내 수영 훈련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수영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는 저 실내 수영이 아니라 오픈워터 수영, 야외 네, 수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외 수영 훈련은 어떻게 하세요? 야외 수영 훈련은 그 선수들이 자주 가는 예, 강이 있나요? 저수지. 네. 강가 같은 데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이클 훈련 중이시고요. 네, 그대로 타격 밀고 올라가. 지금 소리치신 분은 누구예요? 네, 저희 그 LSR 아카데미 좋아. 코치 김춘호 코치입니다. 네. 포기하지 마. 어. 발꿈치 더 몸쪽으로. 좌우로 던져. 헤이. 자,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우리 서정국 선수는 세 종목 가운데 그래도 가장 잘하는 종목은 어디입니까? 뭡니까? 네, 저는 사실 그 스피드가 좋아서 사이클을 제일 사이클에서 즐겨하고 시간을 많이 단축시키게 예, 되고 많이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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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넘어가. 지금 기합 소리가 참 듣기 고객기래요. 좋네요. 네. 오, 이거 대회인가 봐요. 네, 요거는 요코하마에서 열린 선수권이었습니다. 여기 절로 응원을 하게 돼요. 비경쟁 부분에서 2위를 네, 전국 작년에 장애인. 열린 전국 최전 1등. 전체 1등으로. 포효하십니다. 야. 와. 얼마나 멋있다. 저때 성취감. 네. 저 때는 사실 아쉬운 점도 많았고요. 왜냐하면, 1등인데도. 1등인데도 이제 올림픽이라는 그게 있었는데 제가 그 기회를 받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고 해서 좀 포효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 대표는 언제 되신 거예요? 국가대표는 올 5월에 됐습니다. 올 5월에. 그러면 이번 그 파리 패럴림픽 때는 못 나가신 건가요? 네, 제가 국제 경기에 참가한 숫자가 너무 적어서 세계 랭킹이 없다 보니까 예, 참가할 수 커트제가 있다 보니까 참가할 수 포인트를 못 쌓으셨고. 예, 포인트를 아, 못 쌓았습니다. 나가시면 금메달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일단 이제 선발이 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국제대회를 좀 네, 좀 그럼요. 포인트를 착착 쌓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준비하고 있는 대회 있으신가요? 네, 지금도 사실 그 국가대표 합숙 훈련 중이거든요. 네. 잠깐 나와서 이렇게 아. 나왔는데 지금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이제 네. 그때부터 다시 포인트를 쌓는 아시아 선수권부터 시작이 됩니다. 치바현에서 열리는 10월 중순에 열리는 그 대회부터 시작으로 할 것 같습니다. 가을부터 국제대회에 출전을 할 계획이시군요. 사실 비장애인 그 선수들도 훈련하다 보면 부상을 입기도 하고 또 슬럼프라는 게 또 오기도 하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또 지금 합숙 훈련 기간이라고 하시니까 훈련 중에 뭐가 좀 제일 힘드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제일 힘든 건 부상입니다. 사실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훈련량이 갑자기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합숙 훈련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보통 이제 의족이라든지 아니면 오른쪽 발목에 부상이 오면은 그 달리기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게 제일 속상하고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일과 병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 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제일 네. 그 곤란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힘든 부분. 정말 힘들고 그런데 다른 지금 왼쪽 다리 말고 오른쪽 다리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만해 보시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주위에 말리는 분 없습니까? 저 또한 그렇고요. 네. 가족들도 그렇고 주위 친구분들도 그렇습니다. 늘 이제 그만할 때가 안 됐니? 올해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도 이제 그만 뛰어라. 그러다가 정말 못 걸을 수도 있다. 그런 소견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철인삼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달리기 할 때 이번에 하고 그만해야지 하고 네. 들어오는 순간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어느 대회를 갈까 컴퓨터를 보고 또 클릭하고 있는데, 앉아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고 누르면서?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독성이 강해서 막 도파민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 경기 자체가. 아내분은 뭘 하셔요? 아내분은 와이프는 늘 하지 말라고 나랑 평생 살려면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라. 무서운 말이다. 그렇게 하는데 또 다녀오면 또 네. 응원도 많이 해주고요. 네. 또 다녀오고 난 뒤에 또 힘들어하면 또 그만해라 하고 또 나갈 때는 또 응원해주고. 그 보양식도 챙겨주고 또. 네, 보양식도 같이 챙겨주고. 중독되신 거네, 같이. 네, 요즘 마라톤에 중독돼가지고. 풀코스 뛸 때도 혹시 아내분도 같이 응원하러 오셨었어요? 아니요, 그때는 제주도에서 열린 대회라서 네. 못 왔습니다. 혼자 가셨군요. 네, 저희 클럽 식구들하고 같이 네, 그 유명한 클럽. 네. 그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엄두가 안 나거든요. 네. 42.195km. 너무 힘든 거죠. 그건 진짜 좀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희열이 네. 느껴질 정도까지만 하고 있는데 그럼 와이프분이랑 같이 마라톤 연습하고 그러시겠네요? 네, 길게는 안 하고요. 뭐 5km에서 네. 10km 정도 오. 같이 운동장도 뛰고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마라톤이 제일 힘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신체적 장애도 또 마라톤이 제일 힘들 것 같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라톤 뛸 때 제일 힘듭니다. 그 통증을 참고 뛰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 풀코스 뛰는 동안에 달리기에서 좀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 없으셨어요? 네, 많았습니다. 사실 그 풀코스를 뛸 때 네. 저희 혼자 뛰기는 정말 힘든 226km를 뛰어야 돼요. 풀코스는 다른 코스와 차원이 다르거든요. 제 차원이 다르죠. 혼자 하기엔 정말 힘든 그 코스거든요. 그래서 저희 클럽 이제 회원들이 없었더라면 그 같이 페이스메이커를 해주시고 네. 수영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구 그 철인삼종협회 김부곤 회장이라고 계시고 정철이 부회장님 계시는데 수영을 같이 끌어주셨고요. 특히 이제 사이클이나 달리기에서는 네. 저희 클럽의 고문이신 윤영석 고문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맨투맨으로 같이 하면서 제가 사이클은 어떻게 제가 180km를 탔습니다. 근데 달리기에서 이제 42.195km를 뛰어야 되니까 이 다리에 통증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핏 기억에 한 20번 정도는 포기하려고 주저앉았던 것 같아요. 20번. 예, 근데 그 윤영석 고문님께서 이 의족을 빼시고 다리를 주무르 주시고 마사지 예, 해주시면서. 마사지 해주시고 그 진한 곳에 계속 마사지 해주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 덕에 같이 이렇게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진짜 이거 정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네요. 얘기를 정말 들어보니까. 클럽 식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완주를 못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얘기 듣다가 할 말을 좀 잊어버려가지고 네. 지금 아니 정말 어떻게 보면 계속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선수로서의 어떤 목표라 그럴까요? 네.
어떤 사실 네. 저희가 예전에는 이 국가대표 선발전이 없을 때는 저희가 파견 대표 선수라고 태극기를 달고는 나가는데 공식 국가대표는 아니었거든요. 초청 제가- 선수죠, 예, 일종의. 초청 선수로 한 10년 정도 제가 그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연맹이 생기면서 첫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10년 만에 이제 정말 국가대표가 되고 나니까 정말 10년 동안 내가 활동했는 걸 보상받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이제 국가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국제 대회를 참가해서 포인트를 쌓아가지고 제가 그 체력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올림픽에 꼭 한번 나갈 수 있도록 몸 관리를 잘 해서 출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꿈입니다. 벌써 그려집니다. 4년 예. 뒤 패럴림픽에서 시상식 제일 높은 곳에 딱 서 있는 모습이. 네. 근데 그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도 정말 힘든 점들이 많았는데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한 분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가장 나에게 큰 마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뭐 모든 면에서 큰 도움을 준 사람. 이 사람 정말 고맙다. 딱 한 분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한 분 또 이렇게 한 분으로 딱 압축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다 고맙지만 그 중에서도 가족 어. 중에도 와이프가 늘 힘이 되어주고 옆에서 응원을 제일 많이 해주는 가족 중에 와이프가 제일 좀 감사한 마음이 제일 큰 것 그러면 같습니다. 아내분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예. 그 저를 보고 여기는 아니잖아요. 나 느낌 안 살아. 그럼 이쪽 아니야 생각하시고 한 말씀 여보 해주시죠. 이제 고마 칠 때도 안 됐나? 그냥 화면 보면서 하시죠. 영상 네. 편지를 보내는 걸로 그쵸? 하겠습니다. 네, 저희 와이프 애칭이 뱅이에요. 뱅이. 예, 뱅이라고 부르면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뱅아, 20년 동안 나를 너무 보살펴주고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고 대회 나갈 때마다 걱정은 많이 하지만 늘 응원해주고 갔다 오면은 늘 칭찬해주고 너무 고맙고 그만하라 하는 잔소리도 이제는 좀 그냥 음악같이 들리는 것 같고 하여튼 내가 건강한 이 신체로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운동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 알지? 사랑한다. 빠질 수 없는 한마디죠. 사랑한다는 네, 말. 그럼요. 예. 네. 한 분 꼽으라고 그럴 때 저는 아내분 얘기 하실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좀 이른 질문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선수로서는 은퇴를 하고 이제 다른 이제 삶을 찾으실 텐데 선수 이후에 뭐 혹시 계획하고 계시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 한 10년 동안 이제 이 관련 자격증을 한 6개 정도 취득을 했습니다. 네. 생활 지도자 자격증이라고 네. 뭐 수영, 사이클, 철인 3종 등 한 6가지를 제가 취득을 했고요. 나중에 사실 뭐 기회가 된다면 유소년이나 아니면 장애인 어린 선수들 네. 예, 후학 지도자로 양성을 또. 제 나름의 노하우를 예. 한번 네. 전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그럼요. 희망을 예. 선물하고 계시는데 또 후학까지 양성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달리면서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시길 저희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 선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은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늘려가면서 태극마크를 달았고 또 한 분은 우리 김밥으로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초대 손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뭐 너무 평범해서 어떻게 보면 진부하게 들리는 인간의 의지는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그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 강인한 의지 덕분에요. 저는 뭐 폭염 열다 이런 거 잠깐 잊었습니다. 네. 아마 오늘 아침마당 대고 시청하신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멋진 이야기 들으면서 이번 주말도 건강하게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